자, 오늘은 엑스레이랑 MRI를 좀 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협착과 전만, 그리고 요추 디스크로 인한 하지 저림과 통증을 호소했던 케이스입니다. 오른쪽은 측만과 후만, 그리고 팔 저림과 통증을 호소했던 케이스이고요. 예, 모두 제가 트레이닝 했던 분들이고요. 두 분 다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구르기와 비냐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림과 통증 증상은 왼쪽은 3개월, 오른쪽은 한 2주일 걸렸습니다. 예,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협착증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이 있기도 하지만 그 상태가 유지된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분은 통증이 발생된 지 한 1년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에게 트레이닝을 받게 됐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협착증이 있다는 건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젊다고 해서 협착증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운동이란 것을 알려줌에 있어서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증상에 비해서 별로 뭐 특별하게 달라 보이는 게 없죠. 하지만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은 왜 디스크가 있고 오른쪽은 없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척추 사이의 거리가 왼쪽이 훨씬 더 좁죠. 왼쪽 분의 MRI를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상태에서 디스크가 발생된다면 왼쪽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이 후면 엑스레이만으로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디스크 공간 차이도 있긴 하지만 더 확실한 건 척추 극돌기 배열 상태를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어긋나 있죠. 반대쪽은 휘어져 있긴 하지만 연결성은 일정하죠. 예, 뭐 이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상체를 볼게요. 정작 상체 쪽에서 문제를 호소한 것은 오른쪽 분인데 변형 상태를 보면 왼쪽이 더 심해 보이죠. 휘어짐도 휘어짐이지만 여기를 보면 등이 많이 굽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보면 척추의 배열 상태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안 좋음을 알 수 있죠. 왼쪽 같은 경우에 하지의 저림과 통증이 상지보다 더 심해서 상지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추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 경추의 망곡이 오른쪽이 더 많이 변형되긴 했지만 왼쪽은 흉추에서 경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굴곡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전에 그 신체 부위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에서 말했듯이 줄기부터가 아니라 뿌리부터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자료들은 운동 강사에게는 그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좀 많이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기 좋은 것 뿐이죠.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 분들은 운동 강사가 아니라 의사분들이니까 이런 촬영은 병원에서 하는 거겠죠?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의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분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해 가는 것은 적어도 현대사회가 운동 강사에게 바라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 뭐 그렇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근육을 그려 넣어 볼게요. 요방형근을 이렇게 그려 넣으면 양쪽 길이에 차이가 생기죠. 어느 쪽이 정상인 걸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느 쪽 힘이 더 셀까요? 당연히 골격들의 밀집도가 높은 쪽이 더 셉니다. 거리도 길이도 짧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흔히 운동이란 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꽤 하죠. 왼쪽이 힘이 없고 오른쪽이 힘이 세니까 왼쪽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힘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도 수축되겠죠. 길이도 거리도 짧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단련해서 교정을 절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력 운동은 근육의 힘이나 크기를 키우는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육을 부분적으로 단련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골격을 맞춰서 근육이 단련되도록 하면 100만 배는 쉬워요. 그런데 왜 어려운 방법들을 선택할까요?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정답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에서 어떤 답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이란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걸 떠나서라도 답을 찾으려거든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찾아야 정답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운동 강사는 도구나 기구가 필요가 없죠. 도구나 기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도구나 기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환자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환자분들은 의사나 치료사분들께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강사는 도구나 기구에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구랑 기구가 자꾸 커지고 비싸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본인이 운동 강사이고 도구나 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도구나 기구를 빼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꼭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운동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어떤 운동 강사가 되길 원했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운다면 어떤 운동 강사에게 배우고 싶었는지를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